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며 현재 돌싱입니다. 본인 부모밖에 모르는 남편과 아들밖에 모르는 시모가 지긋지긋해서 이혼했어요. 결혼 생활 중 이건 뭐지 싶은 순간들이 덜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참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이건 아닌데 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빵 터져서 이혼한 거예요. 전 남편이 우리 엄마 환갑에는 족발로 대신하려고 하더니 본인 엄마 환갑 때는 으리으리한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르려고 하더군요. 왜 차별하냐고 따지니까 어이없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확 이혼했어요. 물론 그냥 이혼하면 재미없으니 속 시원하게 제대로 한 방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양쪽 집안의 도움은 못 받았고 서로 모아놓은 돈과 대출을 끼고 결혼했어요. 신혼집 위치는 우리 집보다 시댁과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세상 어느 며느리가 시댁과 가까이 사는 걸 좋아하겠냐마는 직장 위치나 집값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시댁과 거리가 멀지 않아서 그런가 시모가 종종 우리 집에 들린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본인 아들 위한다면서 간섭하는 게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제 퇴근하니? 아니 뭔 놈의 퇴근이 이렇게 늦어? 어디서 놀다가 들어오는 거 아니야? 놀긴요. 퇴근하고 바로 온 건데요. 이렇게 늦게 퇴근해서 언제 저녁 준비하려고?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고생한 남편한테 든든한 한 끼는 대접해야 할 거 아니야. 이래서 내조 하겠니? 어머니, 제가 뭐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일하고 지금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그러니까 진작 일 때려치우면 얼마나 좋아. 너는 그냥 살림이나 하면서 내조 하면 딱이잖아. 굳이 일하겠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일이니? 여자가 살림만 잘하면 됐지 무슨 일을 한다고? 응? 시모는 결혼 후 제가 직장에 다니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일 관두고 아예 집에 눌러 앉아서 살림하고 남편 내조에 힘쓰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쉽나요? 현실이 녹록지 못한데 쉬긴 뭘 쉬냐고요. 뭐 저도 힘든 회사를 관두고 집에서 쉬면서 살림하고 남편 내조하면 좋죠. 결혼할 때 크게 보태준 것도 없고 우리가 벌어서 빚이고 뭐고 다 갚아야 하는데 태평하게 놀긴 뭘 놀아요? 현실이 그런데 마냥 살림하고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이유를 말해도 시모는 못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도 될 트집을 잡아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퇴근 시간은 기본이고 집안 청소 상태며 살림을 지적하면서 저를 못살게 굴었죠. 처음에는 좋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시모에게 따지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상해서 서서히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간 며느리를 잘못 얻었어. 시어미가 말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하게 따라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너 집에서 그렇게 배워왔니? 네가 이렇게 말 안 듣고 버릇없는 애인 줄 알았으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절대 허락 안 했다. 솔직히 네가 뭐 볼 게 있다고? 결혼하는 거 허락해줬으면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뭐 있어? 집안일을 잘하기를 해. 남편 내조를 잘해.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괜히 트집 잡으시는 건 아니고요. 어머니,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잖아요. 그냥 남편 내조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않고. 어머니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니까 괜히 괴롭히시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요? 저 집에서 잘만 배웠어요. 어머님의 그 까탈스러운 기준 맞출 며느리 그 어디에도 없을걸요? 아니 밖에서 일하면서 집안일하고 남편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다 짊어져야 하냐고요.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막무가내인 시어머니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요. 진작 파혼했다고요. 아시겠어요? 뭐, 뭐야? 이게 어디서 눈 동그랗게 뜨고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진짜 시집살이가 뭔지 몰라서 이러는 모양인데 너 앞으로 각오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내 너 가만 안 둬? 시모아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파국을 맞이할 것만 같았어요. 나날이 계속되는 시모 갑질과 스트레스로 저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제가 임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물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를 잃게 되었지만 말이죠. 우리 아가 세상에 나와 빛 한번 보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었어.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야. 어머님만 아니었다면 임신한 것도 알았을 것이고 우리 아이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내지도 않았을 거야. 자기야. 나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 그동안 자기도 옆에서 다 봤잖아.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날 힘들게 하고 괴롭히신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이까지 잃었겠어? 자기야, 나 정말 어머님이 용서가 안 돼.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하시잖아. 더는 안 돼. 애까지 잃은 마당에 무서울 게 뭐 있겠니? 그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내 가정 지키고 싶었어. 자기가 중간에 도와줬어도 결국 이 사달이 났잖아. 그러니 방법은 두 가지뿐이야. 우리가 이혼하던가 아니면 내가 어머님하고 연을 끊고 지내던가. 시모와 힘든 관계를 이어오면서 남편은 최선을 다해 저를 도와줬습니다. 마냥 반감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 대신 시모한테 뭐라고 해주기도 하고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막무가내로 구는 시모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없을 때는 제가 고스란히 괴롭힘 당해야만 했으니까요. 아이까지 잃은 마당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참고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아니면 시모와 연을 끊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고 남편은 무슨 이혼이냐며 말도 안 된다고 난리쳤어요. 그래, 엄마가 잘못한 거 충분히 알고 있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산까지 했겠어. 그동안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본 것들이 있잖아. 자기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혼은 아니야.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더 이상 내가 어머님을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줘. 자기한테는 엄마니까 자기까지 안 보고 살라고 강요할 마음은 없어. 다만 나는 앞으로 어머님 보고 살 자신이 없어. 이혼할 거 아니면 어머님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줘. 나도 자기랑 이혼하기 싫어. 어머님만 아니면 우리 두 사람 아무 문제 없잖아. 나 정말 어머님 때문에 횟가닥 돌아서 미칠 것 같아. 애까지 잃은 마당에 눈에 뵈는 게 있겠어? 계속 얼굴 보고 지냈다가는 분명 큰 싸움 날 거야. 봐, 이번 일로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안 하시잖아. 과연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안 보고 사는 게 최선이야.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남편의 입장도 답답하겠지만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내 결정했다며 이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시댁과 떨어져 지내면서 차츰 거리를 두자고 하더군요. 저야 당장 시모랑 연 끊고 지낼 수 있지만 시모는 옛날 사람이니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시모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때까지 본인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고 시모가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저는 저대로 시모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살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집을 내놓고 시댁과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회사를 이직해야 했죠. 단지 시모 한 사람 때문에요.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시모만 생각하면 열불이 터지고 화가 샘솟았어요. 그 정도로 미워했고 모든 원망을 시모에게 돌렸죠. 그런데 이때 제가 잘못 생각했더군요. 이런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시모랑 연을 끊고 지낸다고 해도 남편까지 연을 끊고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시모와 관련된 소식은 제 귓가에 들려왔고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곧 있으면 엄마 환갑이길래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그냥 가족끼리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외동딸로서 엄마의 환갑을 잘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까 아니면 호텔에서 근사한 식사를 할까 여러 고민을 하던 중 남편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본인만 믿으라고 하더군요. 좋은 생각? 어디 괜찮은 곳이라도 있어? 당연히 있지. 마침 딱 적당한 곳이 생각났어. 자기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장모님 환갑은 내가 준비할 테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어? 예약부터 자잘하게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에이, 신경은 무슨. 거기는 따로 예약할 것도 없어. 그 사장님이랑 잘 알아서 미리 말만 해놓으면 알아서 잘해주실 거야. 아무튼 장모님 환갑 때 기대하라고. 내가 진짜 맛집으로 모실게. 제가 준비해도 되는데 남편이 정말 좋은 곳이 있다며 본인이 준비한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야 고맙죠. 안 그래도 시모 일과 회사 일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저 대신 알아서 해준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남편에게 엄마의 환갑을 전적으로 맡겼지만 의논할 일이나 도움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럴 게 없다면서 본인만 믿으라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큼 자신 있는 곳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엄마의 환갑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이 예약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 시장통에 차를 세우더군요. 뭐야 여긴? 여기다 차는 왜 세워? 왜 세우기는 밥 먹으러 왔잖아. 자, 어서 내리자. 장모님 장인어른 내리시죠.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시장통.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해 있었고 남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리더니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더니 시장 안쪽에 있는 한 허름한 족발집에 멈추어 섰어요. 자, 장모님, 장인어른 도착했습니다. 미리 준비했으니까 어서 들어가시죠. 아주 기가 막히는 곳입니다, 여기가. 남편은 어색하게 웃는 부모님을 가게 안으로 밀어넣었고 저 역시 데리러 들어가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황급히 말리며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만 믿으라고 큰소리 치더니 고작 데리고 온 곳이 족발집이냐며 한 소리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잔뜩 기대하라더니 고작 데리고 온 곳이 여기야? 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족발집이 뭐 어때서? 자기 여기 안 먹어봤잖아. 이 집 엄청난 맛집이야. 저 안에 손님들 많은 거 안 보여? 포장해 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만 해도 얼만데.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번호표까지 뽑고 기다리고 있겠어?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엄마 당황해하시는 표정 안 보여? 다른 날도 아니고 환갑인데 족발집은 너무하잖아. 뭐가 너무해? 여기가 뭐 어떻다고 맘만 좋으면 됐지. 여기 내 친구 단골집이야.
저번에 같이 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시장에 있고 외관이 이래서 그렇지 맛보면 자기도 생각 달라질 거야. 진짜 괜찮다니까? 장모님 족발 좋아하시잖아. 드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내가 장모님 생각해서 정말 특별히 준비한 곳이라니까.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원래 예약 같은 거 안 되는 곳인데 친구가 단골이라서 특별히 자리 맡아주신 거고 얼마나 감사해.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아무리 맛집이면 뭐해? 족발집인 건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엄마 환갑을 어디로 하면 좋을지 이야기하는 거 못 들었어? 호텔에서 할지 고급 한정식집에서 할지 고민했잖아. 엄마한테 자식은 나 하나니까 남부럽지 않게 좋은 곳에서 환갑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족발집에 모시고 올 수 있어? 자기 정말 왜 그래? 말 되게 서운하게 한다. 지금 족발집 무시하는 거야? 너무 편견 가지고 말하네. 족발 싼 음식 아니야. 대짜 시키면 값이 얼만데. 그렇게나 좋으면 너나 먹어. 맛집이건 뭐건. 이런 곳에서 엄마 환갑을 축하해드릴 수는 없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누가 환갑을 족발집에서 축하하니? 일반적이지 않잖아. 지금이라도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한 번뿐인 환갑을 족발집에서 치르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서둘러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런 저를 막아서더니 기껏 모시고 왔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사장님한테 부탁한 본인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난감해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예약이 안 되는 곳이라니까? 엄청난 맛집이라서 사람도 이렇게 번호표 뽑고 줄 서 있는 판국에 겨우 우리 자리 마련해 주신 거야.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간다고? 이건 예의가 아니지. 인제 와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친구 소개로 어렵게 자리 잡은 건데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내 입장이 곤란해지지. 애써 모시고 왔는데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장모님 장인어른도 당황스러워하실 거고. 그렇다고 여기서 어떻게 환급을 축하드려? 그러기에 왜 이딴 족발집을 잡아놨냐고. 정말 자기한테 실망이야. 여러분도 제 입장이 된다면 저처럼 엄청나게 열받았을 겁니다. 족발집에 편견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족발집에서 환갑을 축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났어요. 어떻게 여기서 환갑을 축하해드릴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모님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모시고 싶었지만 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남편과 같이 이미 모시고 왔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는 것도 웃겼고 남편이 본인의 체면 운운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곳에서 같이 식사하며 엄마의 환갑을 축하해드렸죠. 나중에 엄마께는 따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이런 곳으로 모시고 올 줄 몰랐다고. 남편이 먹어본 곳 중에 가장 맛있는 족발집이라 엄마한테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괜찮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나요? 너무도 죄송스러워서 제가 준비한 용돈을 남편이 전해드리라고 했다면서 거짓말까지 하며 남편의 길을 세워줬습니다. 남편은 고작 족발만 사주고 입을 싹 닦았지만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2차전을 벌였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더 화가 났어요. 생각할수록 기막히고 화가 나. 어떻게 한 번뿐인 엄마의 환갑을 이런 식으로 망칠 수 있니? 내가 정말 아까 얼굴이 다 화끈거려서 엄마 아빠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 난 죽을 맛인데 자기는 눈치 없이 맛있다면서 잘도 먹대?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족발집에서 환갑 축하해드린 것도 기막히는데 족발 사드리고 땡이야? 용돈이라도 드렸어야지. 내가 대신 용돈 드리면서 자기가 챙겨드리라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거 알아? 용돈을 왜 드려? 맛있는 저녁 대접해드렸으면 됐지. 나야말로 환장하겠네 진짜.
대체 뭐가 그렇게 이상하다고 난리야?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맛있게 잘만 드시던데 혼자 왜 그래? 꼭 그렇게 외관만 보고 으리으리한 곳이 최고는 아니잖아. 맛으로 승부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왜 하필 족발집이냐고! 엄청난 고가의 음식점이나 화려한 호텔에서 꼭 안 해도 돼. 그냥 평범할 수는 없었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어머니 환갑을 족발집에서 하자고 하면 자기 좋다고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뭐가 문제야? 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난 자기처럼 그런 편견 없어. 나는 정말 자기가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건 자기가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내 딴에는 생각해서 모시고 간 건데 이런 말 들으니까 진짜 서운하다. 앞으로 난 관여 안 할 테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 충분히 제가 화내야 할 상황인데 되려 남편이 서운하다면서 큰 소리 쳤습니다. 감정까지 선수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화가 나서 윽박질렀지만 나중에는 좋게 제 상황에 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더러 너무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은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을 테니까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친정에 관한 일은 다 손을 떼겠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좋게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감정이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오히려 상황을 키운 꼴이 되었죠. 그래서 저 역시 될 대로 되라라는 생각으로 남편과 어떠한 말도 섞지 않고 대화를 단절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본인 입장만 고집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때 남편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제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래도 노력해서 알아봐 준 건 고맙지만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어서 당황스러웠다는 것을 말하며 앞으로는 같이 의견을 맞춰서 조율해보자고 화해를 청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몰아갔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서로 별 상관 안 하면서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그런 시간이 무려 몇 달이나 지속됐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남편이 먼저 술을 한잔하자면서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 삐져서 말도 잘 안 하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계속 이렇게 지내면 뭐가 좋냐고 더 이상 유치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혼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감정 싸움하기 싫다면서요.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 인정 안 하고 본인 고집만 내세워서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쯤 되자 저 역시 지난 감정이 서서히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사과하며 잘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인해 다시 제 속은 천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가 뭐냐고요? 바로 시모의 환갑을 호텔에서 진행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지난 감정 다 풀고 다시 예전처럼 좋게 지내자. 참, 곧 있으면 우리 엄마 환갑이셔. 자기는 뭐 같이 안 갈 거지만 나는 우리 엄마니까 가서 가족끼리 축하하는 시간 가져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자기는 돈으로만 보태줘. 안 보고 살아도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돈으로라도 한다고 했잖아. 호텔 뷔페 예약해야 되는데 값이 만만치 않더라고. 자기 여유되는 만큼 보태주면 될 것 같아. 뭐? 호텔? 어머니 환갑을 호텔에서 진행한다고? 어. 왜? 뭐 문제 있어? 글쎄. 우리 엄마는 시장통 족발집에서 환갑 축하해드렸는데 어머님은 고급 호텔 뷔페에서 환갑 축하해드린다는 거잖아 지금. 아이, 뭘 또 그렇게 말해. 자기도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한 까탈스럽잖아. 입맛은 또 얼마나 고급인데. 장모님은 뭐든 잘 드시지만 우리 엄마는 그러지 못해. 그러니 어쩌겠어. 엄마한테 맞는 곳으로 준비해드려야지.
그때 내가 드리는 거라고 거짓말하고 장모님께 용돈 드렸다고 했지? 이번에는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 되겠다. 호텔 뷔페값하고 용돈 드릴 돈 반반씩 준비하자. 괜찮지? 자기도 장모님께 내 체면 세워줬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제 속에서 부글부글 들끓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술을 홀짝홀짝 마셔댔습니다. 그동안 삐져서 말 한마디 없다가 갑자기 화해를 청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어요. 본인 혼자 호텔 뷔페값을 해결하기 힘드니 겸사겸사 제 도움도 받을 겸 화해를 청한 거였습니다. 대충 계산기 두드리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족발집이 뭐 어떠냐면서 이해 안 된다는 듯 큰 소리 치더니 제 엄마 입맛은 고급이니까 호텔에서 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제 엄마만 소중하고 우리 엄마는 아무 곳에서나 환갑 축하해도 그만이라는 건가 싶더라고요. 이제 보니 남편 역시 제 엄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족발집에서 해도 되지만 본인 엄마는 고급 호텔에서 환갑잔치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용돈까지 요구했습니다. 저희 엄마 환갑 때는 족발집 계산한 거로 끝이었거든요. 제가 드린 용돈이요? 그거 한 푼도 안 보탰어요. 순 제 돈으로 드린 건데 뻔뻔하게 반반씩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해탈한 기분을 느꼈어요. 내가 선택한 남자의 수준이 겨우 이 정도였구나. 오만정이 다 털렸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혼을 결심했죠. 제 엄마밖에 모르는 인간하고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야 시모 때문에 아이까지 잃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안 보고 산다고 한 거죠. 그래도 저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무조건 했습니다. 찾아뵙지는 못해도 돈으로서 챙겨드릴 건 다 챙겨드렸어요. 제가 남편에게 대단한 사위 노릇 바란 게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엄청난 걸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와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모멸감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몰래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너무 분통 터져서 그냥 끝내기는 싫더라고요.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대단한 환갑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게 됐어요. 자기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 환갑 말이야. 내가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 자기가? 내가. 우리 엄마 환갑 때 자기가 준비해줬잖아. 아이 잃고 나서 어머님이랑 사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다른 날도 아니고 환갑인데 제대로 축하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비록 같이 참석하지는 못해도 며느리가 예약한 곳에서 환갑 축하해드리면 의미 있고 좋잖아. 어머님도 내가 신경 써서 준비한 거 아실 거고 그럼 내 마음이 어떤지 느끼실 거 아니야? 그래? 뭐 듣고 보니 그렇기는 하네. 자기가 알아본 곳 말고 내가 더 좋은 곳 알고 있거든? 거기 예약 진행할게. 거기 진짜 유명한 호텔이야. 어머님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 오, 그 정도야? 자기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정말 괜찮은 곳인가 보네. 알겠어, 그럼. 한번 준비해봐. 난 자기만 믿고 있을게. 그래. 나 믿고 자기는 어머님하고 즐겁게 지낼 생각만 해. 호텔 예약부터 음식까지 다 내가 신경 써서 준비할 테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시모의 환갑을 축하해준다고 하니까 남편은 그저 좋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계획에 걸려들게 된 셈이죠. 저는 그 즉시 따로 알아놓은 호텔을 바로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모는 전혀 모를 거예요. 제가 예약한 호텔이 어떤 곳인지를요. 왜? 수준은 딱 모텔 수준인데 이름만 호텔인 곳 있죠? 바로 그런 곳을 예약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가볍게 묵을 수 있는 수준의 호텔. 여기가 모텔인가 호텔인가 헷갈릴 만한 수준의 호텔.
딱 그런 곳을 예약했어요.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들어가서 축하할 테니 나름대로 그곳에서 제일 비싼 방을 잡아줬습니다. 그래봤자 허름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 곳에 뷔페가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뷔페는 무슨... 남편이 그토록 맛있다고 했던 족발집에서 대짜짜리 2개 포장해서 호텔방 한가운데 바닥에 신문지 깔고 세팅해놨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호텔의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고 저는 큰 재미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자 남편과 시댁 식구를 뒤를 쫓아갔습니다. 얼마 후 호텔 주차장 앞에 도착한 남편의 차는 멈춰서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걸 뒤에서 몰래 따라가며 보고 있던 저는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곧이어 남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자기야, 보내준 주소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잘못되다니. 아니, 이름은 호텔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무리 봐도 여긴 모텔 같은데? 이런 데 뷔페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 아니야, 내가 보내준 주소 맞아. 거기가 외관은 그래도 내부는 진짜 고급스럽고 좋거든. 얼마나 좋으면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찾겠어? 그러지 말고 우선 들어가 봐. 참!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말을 못한 게 하나 있어. 거기가 더 이상 뷔페를 안 한다고 하네? 그래서 예약한 방에 음식을 좀 차려놔 달라고 했거든?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니 환갑인데 그냥 보낼 수 있나. 호텔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으로 준비해달라고 했어. 무슨 30년 장인인 셰프가 직접 요리해준다더라? 어머님 모시고 한번 들어가 봐.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아, 그래? 아이, 그럼 그렇지. 자기가 아무 곳이나 함부로 준비할 사람이 아니지. 솔직히 외관이 좀 그래서 살짝 당황했거든. 뭐 외관이 그렇게 중요한가? 내부만 삐까뻔쩍하게 잘 준비해뒀으면 됐지. 진짜 자기한테 정말 고맙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 준비해주고 정말 고마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그저 고맙다고 말하며 차를 주차하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서둘러 차를 주차하고 그들 몰래 뒤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예약자인 제 이름을 말하고 키를 건네받은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신 호텔 내부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더라고요. 솔직히 이 호텔이 외관도 이상했지만 내부 역시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딱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남편은 연신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고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똥줄이 제대로 탄 남편은 하는 수 없이 키를 열고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닫힌 문 앞에 서서 귀를 바짝 대며 아내 상황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안에서 웅성거리는 남편과 시모의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아니,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니? 무슨 30년 장인인 셰프가 음식 차려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바닥에 깔린 이 족발은 대체 뭐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니?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네. 얼른 네 아내한테 전화 좀 해봐. 아이씨, 안 받아. 아니, 호텔 구린 것도 구린 건데 족발이 웬 말이야. 아내가 이런 걸 준비했을 리는 없고 대체 무슨 일이지? 전화도 안 받고 답답해 미치겠네. 문 앞에서 귀를 바짝 대며 당황스러워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핸드폰 진동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전화를 쉽게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삐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홀로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고 뭐고 아주 난리를 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똥줄 좀 타보라고 일부러 안 받다가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자기 대체 여기 뭐야?
셰프는 무슨 바닥에 신문지 깔려있고 그 귀에 족발만 있는데 이거 맞아? 호텔 생긴 것도 완전 구려. 자기 사기당한 거 아니야? 직접 와서 안 보고 그냥 인터넷으로 살펴보고 예약한 거지. 여기 완전 별로야. 제대로 사기당했다고. 아니야. 제대로 보고 예약했어. 뭐? 제대로 봤다고? 그럼 어머니 환갑이라 신경 써서 준비한 곳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외관은 조금 그래도 제일 좋은 방으로 예약했어. 그 호텔에서 제일 넓고 비싼 방이야. 뭐? 진짜 이런 곳인 줄 알고 예약했다는 거야? 그럼 이 족발도 자기가 준비했어? 내가 준비했어. 그때 자기가 우리 엄마 모시고 간 족발집에서 산 족발이야. 내가 아침부터 중요한 일 있다고 나갔잖아. 그거 족발 사러 나간 거였거든. 어때? 마음에 들어? 그 족발집 30년 장인이 직접 만드신 거야. 자기 그 집 족발 좋아하잖아. 그럼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고. 우리 엄마 환갑 때 맛집 족발 대접해드렸는데 며느리로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특별히 서프라이즈를 준비해봤어. 자기 혹시 감동받아서 막 우는 거 아니지? 너무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히 할도리 한 거니까. 비록 자기는 우리 엄마 환갑 때 족발값만 띵 내고 끝냈지만 난 호텔비에다 족발값까지 낸 거야. 자기보다 더 많이 낸 거 알지? 세상에 이런 며느리 아내가 어디 있어. 자기는 정말 복 받은 줄 알아. 그럼 어머님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 끊을게. 그 말 뒤에 남편이 뭐라고 떠드는 것 같았는데 저는 무시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직접 두 눈으로 그 상황을 보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황당해하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래도 결혼 전에 제가 받은 만큼 제대로 복수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참으로 통쾌하고 고소해서 혼자 실실 웃으며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1시간 후 시모의 환갑은 어쩌고 남편이 씩씩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나랑 장난쳐? 좋은 호텔이라며. 호텔은 무슨 그냥 모텔이구만. 뭐 30년 장인인 셰프? 바닥에 신문지를 까고 족발 차리면 다냐?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내가 장모님 환갑 때 족발로 퉁쳤다고 이러는 거잖아 지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체면 구겼는 줄 알아? 엄마한테 고급 호텔이라고 큰 소리 쳐나는데 모텔에 족발이 웬 말이냐고. 어머, 말 한 번 참 서운하게 한다. 내 딴에는 어머니 환갑이라고 신경 많이 쓴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서운하네. 자기가 우리 엄마 환갑 때 맛있는 족발 대접해준 게 정말 고마워서 나도 똑같이 대접해드리고 싶었어. 그때 그 족발 맛을. 어머님 안 좋아하셨어? 자기가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해드린 거면 분명 좋은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 내가 뭐 잘못한 것처럼. 아니 그건 내가... 와, 이제 보니 제대로 복수한 거 맞네. 아주 이를 갈았구나. 우리 엄마 환갑 때 똑같이 갚아주려고 노렸네 노렸어.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네가 준비한다고 한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꼭 이렇게 치사하게 굴었어야 했어? 한 번뿐인 엄마 환갑을? 왜 안 돼? 너도 그랬잖아. 한 번뿐인 우리 엄마 환갑을 너도 망쳐놨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지? 내가 그때 족발집이 웬 말이냐고 따지니까 너 뭐라고 했니? 나보고 편견 갖지 말라며. 그런데 이제 보니 편견 덩어리는 내가 아니라 자기였네. 족발이 뭐가 어때서? 엄청난 맛집이라면 나한테 큰 소리 쳤잖아. 무려 30년의 역사가 있는 족발집인데 왜 무시하고 그래?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누가 모를 줄 알고? 순 바보는 아니네. 그래, 일부러 그랬어. 그렇게까지 할 계획은 없었는데 네가 하도 뻔뻔하게 나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 나랑 싸워놓고 화해한 이유가 어이없어. 너 혼자 호텔비에 용돈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겸사겸사 도움받을 겸 화해한 거잖아. 근데 더 어이없는 건 우리 엄마는 족발집에서 환갑 축하해드리고
너희 엄마는 고급진 호텔에서 환갑 축하해드린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시장통 아무 곳에서 환갑 축하해드려도 되고 네 엄마는 호텔이어야 하니? 할 거면 똑같이 하던가. 넌 고작 족발값으로 퉁쳤잖아. 그래놓고 나한테는 비싼 호텔비에 용돈까지 드리기를 바라니? 이렇게나 뻔뻔한데 내가 어떻게 참아? 네 부모 귀한 만큼 나도 내 부모 귀해.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갚아준 거야. 어때 기분이? 더럽지? 내가 엄마 환갑날 왜 족발집에서 하냐고 노발대발한 기분이 이제야 이해돼? 와, 너 진짜 무섭다. 복수하려고 날 감쪽같이 속인 거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난 네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솔직히 넌 아니지 않냐? 내가 너를 위해서 잘 살던 집 팔고 이사까지 왔잖아. 네가 원하던 대로 우리 엄마 안 보고 사는 것도 허락했고. 세상 어느 미친놈이 며느리 노릇 안 하는 아내를 좋아하겠어? 하지만 난 그거 다 이해해줬어. 그럼 나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너도 희생하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양심이 없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뭐라고? 네가 진작 쓰레기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는 놈인 줄은 몰랐다. 내가 괜히 이사 가자고 했어? 아무 이유도 없이 네 엄마 안 보고 살겠다고 했냐고. 얼마나 괴롭히고 스트레스 줬으면 유산까지 했겠니? 난 네 엄마 때문에 뱃속에 아이를 잃었어. 넌 남편으로서 마땅히 할 노릇을 한 거야. 애초에 이혼하든지 네 엄마 안 보고 살게 하든지 선택하라고 했잖아. 이혼을 선택하지 않은 건 너야. 그래, 나도 참 후회된다. 선택지를 주지 말고 그냥 이혼해버릴걸.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바로 이혼했을 거야. 본인 아들밖에 모르는 네 엄마한테 질릴 대로 질렸는데 너 또한 제 본인밖에 모르는 놈이라니? 더 이상 말씨름할 이유 없어. 우리 이혼해. 난 너 같은 쓰레기랑은 조금도 부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하자고. 저는 마저 싸던 짐을 챙겨서 남편을 밀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한 차례 실랑이도 있었지만 정이 털릴 대로 털려버려서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도 싫더라고요. 시모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조금도 부부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우리는 이혼을 했고 저는 현재 돌싱으로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 깨우치고 이혼했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지난 일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좋게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 후회 대신 더욱 소중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